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채원입니다. 하루 쉬다 온 뉴욕 증시 오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발 그린란드 영토 문제가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파병한 8개국, 유럽의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유럽 역시나 강력하게 좀 반발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덴마크의 연기금이죠. 아카데미 컨벤션은 미국의 부채를 우려한다면서 이번 연도 안에 미 국채 1억 달러 규모를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은 이것을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토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셀 아메리카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주식시장, 채권, 비트코인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도 10% 가깝게 간밤 치솟았고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인사들과 만날 예정인데 이 갈등을 좀 풀릴 만한 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10시 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도 시작이 되니까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와 내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이 파죽지세로 오르던 코스피 5,000피를 하루 앞두고 13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 우려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는 0.39% 밀린 채 4,885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0.83% 상승하면서 976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도를 해주고 있고 또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또 개인이 물량을 담아주면서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주요 반도체 국가가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에게 상호관세를 부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반도체 관세 압박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2%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한미 반도체, DB 하이텍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 방산 같은 기존의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가 쉬어가면서 어제 2차 전지 또 바이오 대장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2차 전지는 AI 데이터 센터, ESS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976선까지 올라오면서 천스닥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 또 그 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간밤 뉴욕 증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9시 이후 개장 상황 함께 모니터링도 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요즘 좀 뜨거운 이 트렌드 섹터도 4가지로 알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실시간 또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놓치셨다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권민석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권민서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하루 종일 트럼프발 변동성 속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장중 100포인트에 가까운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새해 들어서 첫 하락 마감하면서 코스피 5천 문턱에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상황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해외 변수들이 겹치면서 하락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쓰기도 했지만 후반 들어서 매물이 나오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새해 처음이자 13거래일 만에 내린 모습이었고요. 0.39% 빠지면서 4,885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내내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해줬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 섹터 로테이션 흐름이 뚜렷했고요. 이런 자금 순환매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980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0.83% 오른 976선에 장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맞섰습니다. 기관이 6,500억 원 매도 흐름 보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000억 원,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매도세 보였는데요. 3,0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40억 원, 2,7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장이 주목한 국내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정책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안이 확정됐습니다. 역대 정부 정책펀드 가운데 세금 혜택이 가장 큰데요.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제도와 관련해서는 1분기 복귀 시에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100%를 면제하고 이후에는 차등적으로 비과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세금 혜택을 위해 국내 증시로 복귀한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세제 혜택은 축소됩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치솟은 광물값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리튬과 코발트 등 배터리용 핵심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업계 손익 구조를 다시 흔들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어졌던 가격 하락 국면을 벗어난 가운데 이번 반등이 단기 공급 변수에 그칠지 아니면 수요 회복을 동반한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튬과 코발트, 망간 등 광물 가격은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공급 여건이 다시 타이트해지면서 상승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 확대 기대감도 일부 반영됐습니다. 이런 단기 가격 상승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호재로 평가하고 있고요. 배터리 완제품 제조사들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메모리 반도체 100% 관세 발언이 반도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관세 우려에 반도체 투톱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2.75%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받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두 종목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원전주는 강세 보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과 관련해 전향적 발언을 하면서 강력한 정책 모멘텀이 형성됐습니다. 우리 기술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에너지 관련주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로봇주 역시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 등이 주목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 전날에 이어 어제도 9% 넘게 올랐습니다. 이 로봇 산업 낙수 효과로 2차 전지도 상승세 보였고요. 에코프로 형제는 어제도 강세 마감했습니다. 제약 섹터에서는 알테오젠이 조정받았지만 대체로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금융, 건설, 로봇, 2차 전지와 함께 코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16% 넘게 오르면서 65,400원 선에 장 마쳤는데요. 한국전력은 어제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원전 모멘텀과 더불어 이번 통합을 통해 중복 비용을 줄이고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가 투자 심리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비용 구조 개선 흐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전력 도매 가격 약세가 이어지면서 비용 부담 완화 흐름은 올해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원전 가동이 반영되면 전력 믹스 개선 효과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한 구간 속에서 배당 공시에서 주주 환원 확대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투자 매력이 한층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였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6,650원에 장 마쳤습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우주 반도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위성 개발 국책 사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사업은 국산 우주 반도체의 신뢰성을 실제 우주에서 검증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라스페이스는 반도체 검증용 탑재체와 이를 탑재해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는 위성 본체를 함께 개발하고요.
이후 발사와 궤도 투입을 거쳐서 실제 우주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업은 나라 스페이스의 기술력과 운용 역량이 국가 연구기관에게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AI 시그널 두 가지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시그널은 STO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토큰 증권,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토큰 증권의 거래와 결제를 위한 거래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새 플랫폼에서 토큰 증권을 연중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소액으로도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실시간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콘텐츠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고 결제 인프라와 블록체인 관련 보안이 중요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캔버스행과 다날 등 관련 업체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규제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내에서도 장외거래소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계속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전력 설비였는데요. 국내 전력기기 3사는 최근 예상보다도 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연속 적자로 그룹에서 미운오리 취급을 받던 신세에서 명실상부 효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런 호황은 AI가 촉발한 데이터 센터 투자 붐으로 몸값이 비싼 초고압 변압기 수요가 폭발한 영향이었습니다. 여기에 고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전력기기 업계는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줄을 서 있는 상태고요. 미국 수주 비율도 급격히 높아졌는데요. 이런 업황 강세는 슈퍼사이클 2기를 대비하면서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 휴장으로 쉬어갔던 미증시는 간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린란드 사태에 따라 미국과 유럽 사이 관세 전쟁으로 번지고 이에 따라 미국 자산을 매도하는 셀 아메리카 현상이 나타난 데다 일본 국채금리 급등이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76% 빠지면서 48,488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2% 넘게 빠졌습니다. 22,954선에 장 마쳤고요. S&P 500 역시 2% 넘게 빠진 모습 보이면서 6,796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로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7대 기술주는 브로드컴이 5% 이상 빠지는 등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대 급락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일제히 내렸고요. 관세 전쟁의 시총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미끄러지면서 애플과 아마존이 3%대, 그리고 구글과 알파벳은 2%대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4% 넘게 밀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관심은 다보스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가지는 유럽과의 회의에 집중되고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어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시장은 고점 경신과 관세 공포가 공존한 하루였습니다. 그린란드 갈등 영향으로 미증시뿐 아니라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시총 상위단 포함한 대부분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국내에서 코스피 5천을 앞두고 나타나는 변동성은 필연적인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변동성 국면에서는 수급 변화 추이, 특히 기관 매수세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해외 변수가 집중된 시기인데요. 다보스 포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트럼프의 연설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관세 부과 여부와 함께 협상 과정에서도 노이즈를 견뎌야 할 수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장전 전략이겠죠.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캐스터 권민서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갈등 속에서 이 셀 아메리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식, 채권, 달러 인덱스, 암호화폐까지 일제히 낙폭을 키운 하루였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마이너스 1.76%, 나스닥 지수는 2.39% 비교적 크게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기념 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요. 또 여기에 대법원의 이 관세 정책 적법성을 인정하라라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향으로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키웠는데요. 일단 국채 금리는 이 셀 아메리카가 전방위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국채 금리가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넉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달러 인덱스도 98달러 선 중반으로 내려올 정도로 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에 안전자산으로 좀 매수세가 쏠렸습니다. 금과 은 사상 최고치 경신 다시 한번 성공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안전자산인 금과 은으로 매수세가 쏠린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금 선물은 3% 넘게 상승하면서 이 4,7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은 선물도 역시 6% 넘게 상승하면서 9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이 비트코인은 3%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이 9만 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더리움도 무려 6%나 하락하면서 3천 달러 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유가는 사실 오늘 WTI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중국의 이 경제 성장률이 완만하게 나오면서 이 중국의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기에 이 카자흐스탄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1%대 강세 보여주었고요. 계속해서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셀 아메리카 현상 속에서도 금 선물, 은 선물 그리고 유가는 상승했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이어서 히트맵 통해서 섹터별 또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관세에 가장 민감한 이 기술주, 임의 소비재주가 가장 강하게 밀렸는데요. 그래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필수 소비재는 소폭 상승한 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3대 지수 중 가장 강하게 밀렸는데요. 2% 넘게 하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모두 4% 넘게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밀렸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장 마감 이후에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넷플릭스 그래도 좀 선방하는 실적을 내주었는데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그래도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매출 또 주당 순이익이 시장 컨센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요. 넷플릭스가 올해 이 콘텐츠 제작 지출을 전년 대비해서 10% 늘릴 것이다라고 공시하면서 수익성이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외신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트럼프발 그린란드 이슈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장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고 이게 계속해서 글로벌 전방위적으로 확전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간밤 이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유럽 지수 또 미국의 선물 지수도 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그린란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유럽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시장 전문가들은 이제 이게 단순 통상 마찰을 넘어서 외교적 균열, 노골적 이 경제 보복 조치로 번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또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이 글로벌 증시의 하방 압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폰데어 라이엔 EU 이 위원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년에 미국과 유럽 연합이 이미 관세에 대해서 협정을 했는데 이렇게 동맹국으로서 일방적으로 협정을 저버리는 행위는 굉장히 큰 실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유럽 연합도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의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미국 기업들이 유럽 내부에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이 반강제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진 부분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만에 지금 갈등이 이렇게 계속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증시 선물도 하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국내 증시 어제 애프터마켓도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 밀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어떻게 흐름 가져갈지 잠시 뒤 개장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 이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늘리는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어제 마이크론이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만의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이 대만의 PSMC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기존의 이 공장을 새로 짓고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걸렸던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점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부사장이 어제 AI 메모리가 이미 완판됐고 고객들이 2027년도까지 줄을 서고 있다라는 발언도 하면서 AI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 커졌다라는 점을 시사했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론이 대만에 있는 공장까지 인수를 하면서 공급망을 조금은 다시 한번 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 기업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이 트럼프발 행정부에서 트럼프발 경고가 있었죠. 이 미국 안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으면서 주가 최근에 밀리고 있는데 이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 한국의 기업들이 최대 120조 원의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디램 생산의 약 40%는 현지 생산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미증시 마이크론 지난주 급등에 이어서 기술주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지금 상호관세 판결이 아직도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투톱 관세 이슈 어떻게 소화할지 귀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집권 2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가스 개발을 공식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집권 2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경제 성장을 자평하면서 이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에 투입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과 이 무역 합의를 타결했고 전례 없는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아시아 수출용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구축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착수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현재 한국은 대미 투자를 3,500억 달러 정도,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면서 상호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이 3,500억 달러 투자 규모 중 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투자가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AI
AI 같은 안보 이익 분야에 투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 1,300km 가스관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 한국 기업들이 다만 조금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아직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지 이 여부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국채금리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국채금리가 정말 가파르게 튀어올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이 식료품 소비재 인하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튄 건데요. 지금 이 세금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표하면서 이 소비재 인하 카드를 다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채 투매 현상이 정말 나오면서 4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4%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0.25% 튀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 국채 30년물 국채 금리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확보 움직임 속에서 셀 아메리카 현상도 일본 국채 금리 튀는 것에 일조했다라는 분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달러와도 가파른 약세 최근까지 보이고 있고요. 안전자산인 금도 4,700달러 선 반대로 안전자산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지금 매크로 이슈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출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국내 증시로 좀 돌려볼 텐데요. 이 국내 증시에서는 복귀 계좌 RIA 구체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2월에 임시국회 입법이 추진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지금 미국과 EU의 이 무역 갈등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환율 안정 또 증시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RIA 구체안을 공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골자는 올해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를 단행했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특징적으로는 이 해외 주식을 판돈으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살 경우 세금 감면 규모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만 빼먹고 해외 자금이 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을 넣겠다는 건데요. 이 과세 특례안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지금 1,480원 부근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달러를 좀 매도하고 그것을 원화로 바꿈으로써 시중에 달러를 더 푸는 방향으로 환율 안정화를 가져가겠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혜택에도 차등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 3월까지 국내 증시로 투자금을 다시 유턴해서 가져올 경우 100% 공제가 들어가고요. 6월까지는 80%, 하반기에는 50% 공제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증시 수급에 또 개선이 되는지 또 환율이 안정화되는지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원전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관련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또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원전 기반 전력 수요에 대한 니즈 그리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원전의 추가적인 필요성을 국민 여론을 이해한다면서 이런 건설 추진 시사성 발언을 했는데요. 이 설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한 설문에서 약 70%가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 원전 건설을 우회적으로 승인했다라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신규 원전 2기 또 SMR을 신규로 건설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어제 한국전력 16% 상승했고요. 우리기술도 8.5% 슈팅 오후장에서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이 원전주의 온기가 이 전력으로도 퍼졌습니다.
대한전선 재룡산업도 각각 5%, 7% 상승한 채 마감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AI 또 전기차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원전, 전선에 대한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질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간밤 미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 오클론은 5%대 낙폭을 키웠습니다. 우리 증시 원전주 이 국내 모멘텀에 주목할지 아니면 미증시를 따라갈지 귀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개장한 지 1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개장 상황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수요일장 출발합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밀렸었는데 국내 증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 중인데요. 코스피는 1.21% 밀린 채 4,82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2% 넘게 2.14% 밀리면서 9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죠. 그래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외국인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2,4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8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기록해 주면서 지수 하단을 어느 정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지금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마찬가지로 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외국인, 기관 양 매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1억 원, 기관도 165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도 체크해 보시죠. 프리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단 종목들 대부분 밀렸었는데요. 여전히 오전장에서 지금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0.07% 소폭 밀리면서 14만 5,200원에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고 있는 중이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현대차는 지금 0.1% 밀리면서 47만 8,500원 선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어제 그래도 강세였는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 2.54%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비교적 강하게 밀리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프리장에서는 유일하게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1.45%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함께 1.16% 하방 압력받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3.57% 비교적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불이 짙은 상황인데요.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파마리서치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알테오젠 지금 4%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2%대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GSK와 맺은 기술 계약 규모가 작은 것 아니냐라는 실망감에서 매물이 출회됐었는데 여전히 오전장에서도 비슷한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아침에 KB금융에서 이 로봇용 배터리 수요 성장 기대감 속에서 목표가를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지금 오전장에서는 2%대 낙폭 키우고 있고요. ABL 바이오, HLB, 삼청당 제약, 코오로티슈진, 바이오주들 일제히 밀리는 와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장에서 현대차 그래도 다시 양전했다라는 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모두 양전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오전장인데요. 한국전력도 어제 우리 시장 오후장에서 좀 주인공이었죠. 0.92% 상승하면서 6만 6천 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습니다. 우진도 지금 6.73% 슈팅 나오고 있고 넥스틸도 26%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금 3%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지금 우리 기술도 지금 13%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여전히 밀리고 있고 휴림 로봇주들 지금 빠지고 있네요. 3.36% 밀린 채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유로메카 지금 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BHI도 1%대, 보성 파워텍도 10%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몇몇 종목들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알아볼 시간이죠. 배지우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디 기장 시그널 캐스터 배지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장시는요, 미국 그린란드 사태 영향으로 다소 둔화하는 증시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5천을 달성하나 싶었지만 4,9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소폭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보합세로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 살펴볼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섹터 4가지, 금, 은, 2차 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금과 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세가 불안할수록 가장 먼저 각광받는 산업은 금과 은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과 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전 미국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손실 심리가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중앙은행도 금과 은을 사들이면서 귀금속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금과 은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 3.70% 올랐고요. 은 가격은 6.88% 소폭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관련주들의 상승폭도 보였습니다. 비철금속 기업인 대표주인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2.33% 오르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또 금속 가격이 오르고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영풍은 고려아연과 더불어서 비철금속 투톱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영풍 역시 1.71%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섹터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주들의 오름폭 보여줬는데요. 먼저 2차 전지 생산 테마에서는 삼성 SDI 3.66% 올라줬고요. SK 이노베이션 1.41%, LG 에너지 솔루션은 1.13% 오름폭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는 어제 반도체와 로봇주에서 이런 차익 실험 매물의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오름폭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호재에서는 여러 이슈도 있었는데요. 먼저 정부의 2조 원 규모의 ESS 중앙계약 시장 경쟁이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그런 한국전력 거래소가 주관하는 ESS 업찰에 뛰어든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3사 모두 국내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최근 배터리 원자재 생산을 중단을 하게 됐었는데요. 또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배터리 원자재 광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 수제 기업이나 배터리 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 산업 성장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고체 배터리 같은 특정 배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배터리 업계에서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전문가는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 사용량이 5kW 미만 정도로 적은 수치지만 이 예비 배터리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로보틱스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또 다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섹터 바이오 종목인데요. 바이오는 이전 날부터 강하게 올라와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제도 역시 강한 반등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들은 천스닥의 핵심 종목으로 바이오주를 꼽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형 바이오주들의 임상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주기도 했는데요. 특히 AI 정밀 증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엔젤바이오가 어제 AI 의료 데이터 기업 의료의 도약을 위해서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LG AI 연구원과 엑사원패스 2.0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엑사원패스 2.0은요, 질병 진단 시간을 2주에서 1분 이내로 단축을 하게 되는 그런 정밀 의료 AI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글로벌 AI 성능 평가에서 병리 진단 관련 정확도와 또 기술력을 인정받은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엔젤바이오는 엑사원패스 2.0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검증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후 이 모델이 디지털 의료기기로 식약처 인허가를 획득하게 된다면 현재 정보관리 시스템의 엔글라스와 또 엔가스 등의 자체 운영 플랫폼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젤바이오는 임상 유전체 데이터에 병리 이미지 AI 분석을 결합한 그런 멀티모달 정밀 시스템으로까지 진화하는 그런 전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바이오주들의 오름폭도 보여줬는데요. JW 중해제약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016에 참여를 하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 개발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탈모 치료제였던 JW0061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면서 또 호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호재 속에서 6.58% 상승폭 보여줬고요. 그래서 또 다른 바이오 종목 ABL 바이오 역시 2.19%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항암제 후보 물질이었던 ABL206의 임상 1차 시험 계획을 승인을 하면서 호재가 있었습니다. 또 네 번째 섹터는 디스플레이였는데요. 한국 OLED 6일 발광 다이오 디스플레이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보여줬습니다. 애플이 올가을 출시하는 아이폰 18 폴더용 디스플레이에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LG용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LTPO 저온 다결정 실리콘 산화 물질에다가 적외선 센서를 아래에 숨기는 언더 디스플레이 IR 기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애플은 파악하게 됐는데요. 이 BOE 같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는 문제를 겪었었는데 애플은 이보다 더 발전한 LTPO 플러스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외선 센서까지 더한 것을 대항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과 LG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기업이 OLED를 공급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수년간 준비해오다가 올가을 출시하는 애플의 폴더폰 아이볼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을 하게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폴더블 OLED는 세로축을 중심으로 화면을 양옆으로 펼치는 그런 기술의 형태인데요. 또 주름을 없앤 것이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아이폰을 뒤을 차세대 그런 전략 제품인데 역시 한국 OLED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서 한국의 디스플레이가 더욱 각광받게 되는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워치 1위인 애플워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플워치 OLED 역시 한국의 OLED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동안 전체 물량의 약 20% 정도를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가 담당을 해왔었는데 이 수익성 약화로 지난해부터 가동을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애플워치의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역시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보합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또 LG 디스플레이는 2년 이상 단독 공급 보장을 하게 되면서 주가 오름세에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인 덕산네오록스 주가도 오름세 보여줬는데요. 덕산네오록스는 발광과 비발광 OLED를 동시에 공급한다라는 이슈에서 또 오름세에 영향을 미쳐줬고요.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당연 OLED의 성과 때문이었었는데요. 신기술과 품질 또 양산 측면에서 국내 디스플레이가 열등하게 앞선다라는 평가가 국내 OLED 생산에 또 공급의 확대를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배주희였습니다.
네, 저희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환율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7분이었나요? 그때는 1,48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1,479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코스피 0.63% 밀리면서 4,854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700개 넘게 집계되는 반면 상승하는 종목은 지금 114개, 별로 굉장히 지금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의 차이가 크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1.6% 밀리고 있고요. 960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1,402개 집계되는 반면 상승하는 종목은 273개 그치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폭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현재 3,134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도 1,100억 원가량 물량 담아주고 있는 반면 개인은 여전히 4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변화가 조금 다른데요. 코스닥에서 개인이 지금 소폭 물량 담아주는 반면 외국인이 305억 원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고요. 기관도 213억 원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직후보다 조금 다른 흐름 코스피 시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래도 빨간불로 오전장에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0.83% 상승하면서 14만 6,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0.4% 올라주면서 7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좀 조정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3% 가까이 반등하면서 49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어제와 다르게 지금 3%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의 낙폭이 비교적 강한데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3%대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3%대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삼성물산, KB금융까지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코스닥 신장도 체크해 보시죠. 지금 1위부터 11위까지, 10위까지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알테오젠의 낙폭이 큰데요.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이 조금 예상보다는 실망스럽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도 좀 차익 실현성 매물이 출회됐었는데 지금 7% 가깝게 낙폭이 오전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들도 지금 1%, 2%대 하방 압력받고 있고요. ABL 바이오, HLB, 삼청당 제약, 코오롱 티슈진, 리가켄 바이오 일제히 지금 좀 강하게 바이오주들 밀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1%대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리노공업도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찾아가고 있고요. 저희 거래대금 상위단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이어서 거래대금에서도 좀 비슷한 양상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지금 2% 가깝게 어제에 이어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장에서 조금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고 프리장에서도 괜찮았었는데 여전히 오전장에서 빨간불로 대응해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3.15% 프리장에서 약했는데 지금 3%대 낙폭 키우고 있는 반면 우지는 지금 10%대 슈팅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27,950원에 거래 체결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3%대 낙폭 키워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대부분 지금 우리기술, 휴림 로봇 같은 로봇주들은 그래도 종목단에서는 흐름이 달리 가져가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전장 상황 체크해 봤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팍스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오늘도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내일 같은 시간 8시 반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